네, 뉴욕 증시 A to Z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랜만입니다. 거의 네, 대체 휴무 때문에 2주 동안 없었는데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까? 네. 굉장히 방송을 좀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평소에. 뉴욕 증시 A to Z를 네. 2주나 빠져가지고요. 너무 네. 아쉬웠어요. 이근영 앵커는 한 3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더 2배 더 좋은 소식으로 등판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볼까요? 네, 요즘 미국 주식시장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업 호실적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기업도 월가의 실적 기대감이 높은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입니다. 네, AMD의 약자가 그러했군요. 한글로 말하면 이제 첨단 미세 장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정직한 이름입니다. 티커도 그냥 AMD 굉장히 네. 정직한데 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용 반도체인 CPU와 GPU 둘 다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예.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와 동시에 경쟁하는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CPU 시장에서는 라이젠 제품군으로 인텔과 경쟁하고 있고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라데온 라인업으로 엔비디아 지포스에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두 경쟁사 모두 좀 만만치 않은 빅테크이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AMD가 한 6, 7년 전만 해도 소비자의 선택을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도 위기 임박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 AMD가 인텔의 주가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AMD가 부활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CPU와 GPU를 둘 다 생산하는 회사인데 AMD 주가가 인텔의 2배에 달한다고요? 이건 좀 몰랐네요. 네. 지난 금요일자 종가 기준으로 보면 AMD 주가가 112달러 12센트 그리고 인텔이 54달러 46센트입니다. 예. 2배에 달하죠. 사실 AMD 이야기를 하려면 인텔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립 시기를 보면 AMD가 1969년 그리고 인텔이 1년 앞서서인 1968년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 압도적으로 인텔이 우위를 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두 회사의 주가가 역전된 것이 바로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저 앞부분인데요. 그리고서 나서 이제 AMD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100달러 위까지 올라온 반면에 인텔은 40에서 60달러 선이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인텔도 반격을 예고했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AMD 주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2014년에서 16년까지 이 당시만 해도 AMD 주가가 2에서 4달러대에 그쳤다는 겁니다. AMD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업력이 긴 회사였네요. 네. 예,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유명한 인텔을 앞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굉장한 강력한 어떤 무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불과 5, 6년 전만 해도 2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110달러다. 진짜 무려 50배나 뛴 거네요. 그렇죠. 부활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기도 했었고요. 2011년 이후에 일단 제품 개발이 실패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존폐가 거론되는 회사였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 이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리더였습니다. 이 기업을 이끄는 수장인데요. 2011년 AMD에 합류하고 또 2014년부터 CEO로 자리에 올라서 본격적인 AMD의 성장 시대를 연 리사수 박사입니다. 리사수 CEO는 이전에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IBM 등에서 일하면서 반도체 기술 연구와 또 개발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온 인물인데요. 예. AMD CEO가 된 이후에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데스크탑 신제품 출시를 아예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갈아엎은 새로운 CPU 아키텍처 개발에 올인을 합니다. 간간히 뭐 게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중저가 APU 라인업만 선보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있는데 젠 아키텍처를 설계한 디렉터 짐 켈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짐 켈러는 이후에도 이제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다시 인텔로 돌아가는 등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나온 라이젠이 AMD의 6년의 슬럼프를 뛰어넘게 했고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싱글코어 성능이 낮아서 인텔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처지기도 했지만 가성비 부분에서 인텔을 압도했고 또 이제 지속적인 개발과 TSMC의 최신 공정 도입을 통해서 지난해 나온 3세대 라이젠의 경우에는 인텔의 동급 CPU보다 16%
성능이 높습니다. 가격은 절반 수준 유지해서 마켓 셰어를 50% 수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가격은 낮은데 성능은 높였다. 확실히 요즘엔 좀 전문화가 굉장히 좀 대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좀 기술력이 승부처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또 요즘에 이제 공급 부족 사태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의 영향은 안 받았습니까? 물론 이제 리사수 CEO도 이 반도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한 컨퍼런스에서 이제 리사수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반도체 제조기업이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 확충에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도 내년 2분기 사실상 하반기로 가야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통상 반도체 주문을 받고 납품하기까지 평균 13주 가량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올 3분기에는 22주까지 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고요. 예. 이제 AMD가 이번 공급 부족 사태에서 주력 모델인 중저가 라인업 생산을 줄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출하량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죠. 또 마침 팬데믹 사태에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서버용 CPU에서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한다라고 예고를 네. 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기대가 높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실적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과 영업 마진이 전년 대비 2배 올랐고요. 수익은 3배 이상 증가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매출인데요. 2분기 매출액이 3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기록했죠. 예. 그래서 매출 중에 영업이익이 무려 48%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으면 이 중에 48% 절반 가까이를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용 CPU와 GPU 모두 판매가 늘었고 또 데이터 센터와 게임 부문의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마진율이 큰 서버용 에픽 프로세서 판매가 수익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3분기는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 월가의 전망입니다. 팩트셋 예상에 따르면 다음 3분기 매출은 40에서 42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66센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가 58센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강력한 역대급 실적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이제 자일링스 인수가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자일링스를 빼고도 AMD의 2021년 매출이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후실적이 기대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지금 최근에 신제품 출시 소식도 예고가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AMD가 지난주 12일이거든요. 라이젠 출시 5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서 차세대 비전과 신제품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먼저 내년 1분기 기존 젠3에서 3DV 캐시를 적용한 모델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차세대 젠4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 신제품 발표가 없었던 AMD에게 내년은 정말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기술 마케팅 총괄 디렉터 로버트 할록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So 3D V-Cache is kind of like an average 15% performance bump for games, kind of by design. Games love memory. So there will be a Ryzen product in early 2022. I think there's a lot of speculation about that, but yeah, that's what's happening. And then, further out in time, you've got that Zen 4 product also later in 2022. A new platform, new technologies. It's like a nice steady drumbeat of new stuff. 네, 특히 젠4는 5나노 공정을 도입하면서 또다시 인텔을 압박하게 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 출시될 인텔의 12세대 코어 프로세서는 7나노 공정이 기반이 되죠. 그래서 2022년 AMD와 인텔의 경쟁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가의 목표 주가 간단히 좀 네. 분석을 해볼까요? 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나온 월가 리포트만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매수를 외치고 있고요. 8개사 중에 5개사가 바이 또는 아웃퍼폼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3개사 중에 시티그룹과 BMO 캐피탈이 매도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요. 특히 시티그룹의 목표 변화가 눈에 띕니다. 목표 주가는 110에서 최고 150달러 선까지 분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토크빌의 자산운용의 존 펜트라이즈는 반도체 부족 사태의 최대 수혜주로 하나 꼽으려면 AMD를 꼽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욕증시 A to Z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